분산 환경에서의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분산 환경에서의 이제 시드 트랜잭션에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정리한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발표 제가 자료 좀 느끼기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might be가 아니라 약간 must be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6가지 이유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글이 좀 유가바이트의 다니셨던 바이스 VP 바이스 프레지던트 개발자가 쓴 글로서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글이 좀 작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의 애시드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이 글을 쓴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아는 지식을 좀 섞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발표를 좀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이 간단할 줄 알았습니다.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하길래 읽었는데 8분은 아니고 한 10배 정도 더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현재 타임이 왔었는데 이분이 한 20년 차 개발자라는 걸 좀 알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노에스큐엘들이 이제 애시드를 보정 못한다라고 이제 좀 주장이 되었었는데요. 그 주장한 사람들이 약간 올드스쿨 기업들이다. 그 기업들은 굉장히 모노리틱하면서 하나의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에스큐 아니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 애시드 전제는 현재 디스트리뷰티드 앱들 요즘의 디스트리뷰티드 앱들은 무조건 리니어 데이터베이스 스케일러빌리티만 로우 레이턴스로 이제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쉐어드 나싱 스토리지에 무조건 싱글키 온리 모스트리 어쿠레이트한 작업들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애시드를 보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좀 풀어 나가는 건데요. 쉐어드 나싱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일단은 DB 다중화에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다중화인데요. 액티브랑 액티브 스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는 당연히 말 뜻대로 클러스터가 동시에 둘 다 가동되는 거고요. 액티브 스탠바이는 하나는 액티브가 되면 하나는 패시브 상태가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쉐어드 디스크는 이제 여러 서버들이 떠져 있고 하나의 디스크를 공유하면서 액티브로 떠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의 DB에 접근할 때 락이 필요할 수도 있고 병목 현상과 오버헤드 둘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해결책을 쉐어드 나싱 아키텍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헤드 병목을 극복하기 위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의 디스크를 4개의 DB 서버가 담당하고 있는 걸 이제 쉐어드 디스크라고 하면 당연히 이 디스크에 파일 싱크를 할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겠죠. 요거는 쉐어드 나싱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글이 필요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좀 해야 하는데 프로그레스 리포트 온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큰 뭐 논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논문 아니고 한 30 몇 페이지짜리 PDF인데요. 그거를 잠깐 봤는데 구글이 필요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쉐어드 나싱은 샤딩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디스크들은 서로 공유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쉐어드 나싱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만약 빨간색 디스크와 DB가 죽었다고 했을 때 커버링을 고려해야 되는 좀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섀도우 나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계속 이유들이 나열될 겁니다.
일단은 그 글쓴이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은 맹목적으로 아까 얘기해줬던 그런 구시대적인 이유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그런 앱 디벨로퍼들은 이제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리테일이나 파이낸스나 뭐 SAS나 게이밍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유저들을 굉장히 엣지로 만나면서도 동시에 트랜지셔널 인테그리티, 로우 레이턴시, 리니어 스케빌리티를 이제 멀티 클라우드 리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모두 다 잡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앱 디벨로퍼들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런티를 못 해준다라는 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6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애시드가 이제 무조건 SQL을 따라야지만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SQL은 이제 데디케이티드 신텍스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할 때 비긴과 엔드를 통해서 되게 좀 헌신적인 신텍스가 좀 존재하는 반면에 노에스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몽고DB가 싱글샤드 트랜잭션을 스타트 트랜잭션과 커밋 트랜잭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산드라 쿼리 랭귀지를 SQL과 비유사하게 이제 트랜잭션 신텍스를 만들어 놔서 이제 디스트리뷰트 트랜잭션에 구현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파운데이션 DB 같은 경우에도 키밸류 노에스큐엘 데이터베이스지만 애시드 컴플레이언트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가져왔는데 이 애플의 매니페스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를 보면은 이 트랜지션이 앞으로 이제 노에스큐엘이 해야 될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식의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추가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뭔가 움직임이 없어서 카산드라도 최근에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글이 18년도쯤에 나왔던 글인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시대상을 잘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대 트랜잭션이 무조건 디스트리뷰티드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잭션이 세 가지 타입으로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싱글로우 애시드고 두 번째는 싱글 샤드 애시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디스트리뷰트 애시드입니다. 일단 싱글로우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하나일 때 그냥 그 하나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싱글 노드가 파티시페이션을 해서 하고 있으면 애시드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올라가게 되면 그 모든 복대분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이 트랜잭션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폴트 톨러런스는 향상이 될 수 있으나 약간의 좀 구현상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싱글 샤드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우들이 저장되어 있는 샤드 자체를 대상으로 애시드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 샤드가 하나의 노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몽고DB가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싱글로우나 싱글 샤드에 대해서 애시드를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샤딩이 오토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됩니다. 뭐 프라이머리 키가 홀수면 어디, 짝수이면 어디, 뭐 이런 해싱을 이용해서 샤딩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일단은 유가바이트와 스패너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샤드 트랜잭션을 이제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 블록체인에서도 사용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뭔가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적어두었습니다. 일단 세 번째,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트 트랜잭션 오늘날의 이 디스트리뷰트 트랜잭션은 그 2PC를 사용한 엑셀 트랜잭션이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엑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모놀리식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했고 그 모놀리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식의 익스텐디드 아키텍처를 XA가 익스텐디드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이 모놀리식 안에 트랜지션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모놀리식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트랜지션 매니저가 이 엑셀 리소스에 프리페어 됐냐고 물어보고 프리페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커밋을 하는 식으로 이제 XA가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진 않죠. 보통은 옵티미스틱 락이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이게 XA 아키텍처를 좀 조사하다가 괜찮은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일단은 제가 이 2PC를 사용을 하면서 실제 연구에 적용을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 애쉬들을 제공을 하려고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 그렸던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왼쪽 두 아이솔레이션과 아토미 그리고 컨시스턴시가 하나의 이제 어떤 트랜지션을 시작하는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에서 리퀘스트 프리페어 엑세에서 리퀘스트 프리페어 하는 것처럼 아이솔레이션에서 자기가 트랜지션을 점유할 때까지 계속 비주에이팅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토믹과 컨시스턴시를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를 태우고 트랜지션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듀러빌리티, 뭐 서버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이 듀러빌리티가 폴링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의 트랜지션을 이제 찾아가지고 롤백이나 리커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지션은 XA 트랜지션과는 이제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XA 트랜지션이 왜 유명하지 않은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rarely needed 합니다.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2PC 정도까지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이 익스텐디드 아키텍처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모놀리식 애시드한 데이터베이스였고 그거를 합치려면 이 여러 모듈리식에서 분산 환경에서 이 트랜지션을 뭐 보산 트랜지션과 카프카를 껴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옛날에 뭐 시큐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도메인 로직을 벗어나서 외부 인프라가 썩는 그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차라리 그냥 여러 DB를 접근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XA 아키텍처까지 써야 돼? 하면은 그냥 개발로 해결하자라는 이유 때문에 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우 레벨에 대해서 좀 완전하게 락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롱타임으로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 레이턴시와 로우 스루풋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열고 닫기까지 모든 이 로우에 대해서 락을 점유하게 되는데 NoSQL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푸어 퍼포먼스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컨시스턴트와 이제 버기 임플리멘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코드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시스템 페일리어 컨디션에 대해서 부족한 테스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들을 전체 다 가져올 수 없다. 이제 첫 번째였고 어려웠기 때문에 버그가 구현하면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트랜지션 데이터가 더 이상 모놀리틱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A가 안 쓰이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특정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풀 로우 레벨 업 그걸 이제 패시미스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게 옵티미스틱으로 대체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티서치나 이런 애들은 아예 락을 걸지 않고 옵티미스틱 락으로 버전 관리를 해서 MVCC 느낌으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컬럼 레벨 락을 이용해서 오토매틱 컨플릭트 디텍션을 사용하는 이게 유즈인데 어스라고 됐네요. 네, 그래서 그런 오토매틱 컨플릭트 디텍션을 사용하는 컬럼 레벨 락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이 이런 프로토콜들이 모든 노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인컨시스턴치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지션은 이제 2PC를 사용하는 XA 아키텍처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인데요. 멀티마스터 구조가 디스트리뷰티드 잠시만요. 얼굴이 너무 가려가지고 네. 디스트리뷰티드 애시드 하냐? 그럼 멀티마스터는 항상 띄워져 있냐?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는 이제 아니라고 답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답할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가져온 사진은요. 이제 오픈소치에서 이 데디케이티드 마스터 노드를 이용한 그림인데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스탠바이로 떠져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럼을 이용을 하고 있고 엘라스틱 서치에서 이 데디케이티드 마스터, 멀티 마스터를 설명하기에는 이 마스터는 무조건 쿼럼으로 둬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에센셜 쿼럼, 마스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스터가 죽어버렸을 때 새로운 마스터를 뽑고 그거에 대한 백업 노드를 또 뽑아야 되는 에센셜 쿼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쿼럼 3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예 액티브 구조인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리전 지금 보시면은 밑에 노란색 그림 보시면은 AZ에 따라서 이렇게 마스터가 하나씩 배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예 멀티 리전 디플로이먼트 맥락에서 멀티 마스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멀티 마스터가 뜻하는 것은 이 모든 마스터가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주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치 마스터 노드들이 각각의 마스터 노드들이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지션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프라이머리 샤드겠고 어떤 건 레플리케이션 샤드겠지만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싱크로너스하게 레플리케이션을 싱크 맞추게 됐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리커버리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 마스터가 죽었을 때. 그리고 컨플릭트 위든 컨커런트가 이제 충돌 자동으로 이제 그 컨커런트 라이트에 대해서 삭제가 되는 식으로 되는 이유는 각각의 마스터가 그 로우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뭔가 어떤 특정 샤드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리퀘스트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버전 컨플릭트 에러라고 볼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WW와 CRDT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트 라이트 윈스 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항상 저장된다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CR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구글 독스를 한 1000명이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약간 컴플리트 프리 리플리케이트 데이터 타입을 좀 이용을 해서 충돌을 좀 방지한 게 아니죠. 이걸 좀 해결한 식의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커스터머 데이터 로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만약에 로스를 다 이제 가져가려면 푸어 엔지니어링 프로덕티비티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유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시드는 굉장히 쉽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싱글 오퍼레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디스트리뷰트 튜닝에서 싱글 오퍼레이션과 싱글 로우 애시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면 완전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는 이런 식으로 이걸 쓰면 싱글 로우 오퍼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모DB 쓰면 된다. 그리고 싱글 샤드에서는 몽고DB가 풀리하게 디스트리뷰트 애시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몽고DB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진짜 구현하는 거는 구현하면서 많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원본을 참고하면 정말 이상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컨시스턴트를 위해서 컨센서스 뭐 프로토콜을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저는 타임스탬프로 트랜지션을 관리를 했는데 여러 노드에서 이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진짜로 정밀한 것인가를 따지면 또 뭐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한 또 뭔가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은 해결책이나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따로 DM을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듣고 궁금하시면 아예 저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에 있는 것들인데 그걸 다시 한번 이 글에 빗대어 좀 설명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전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 2PC를 이용하는 락을 제가 2PC 듀얼 락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듀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아이솔레이션 빨간 박스 내에서 비지 웨이팅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계속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트랜잭션이 엘라스티서치 내부에 저장이 되고요. 그 내부에 저장된 것들을 이제 듀러빌리티로 찾아서 시스템 페일리어에 따라 이제 뭔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커버리 하게 됩니다. 모든 로직들은 아토믹하게 일단 그 바로 어떤 특정 도큐먼트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를 크리에이트하고 그 타겟 도큐먼트에 내가 이 트랜잭션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걸 계속 보고 있어라 하고 이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트랜잭션이 만약에 그 타겟 도큐멘트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related 트랜잭션 어레이에 배열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 순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시리얼라이저빌리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겹치는 식으로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충돌이 좀 일어나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게 롤백이 일어났을 때도 캐스케이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쪽에서 이 트랜잭션이 저장된 거를 상태를 펜딩과 커밋, 터미네이팅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커밋이나 롤백이 됐을 때 펜딩이나 터미네이팅에서 그 실제로 타겟 도큐먼트 저장을 하게 되고요. 타겟 도큐먼트 이제 어펙트가 끝나게 되면 커밋이나 롤백 상태로 바꾸게 되고 릴레이티드 트랜잭션에서 트랜잭션을 제거하고 릴리즈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시드를 검증하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제 오해는 이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잭션이 푸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3 타입의 아까 설명드렸던 싱글로우, 싱글 샤드,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잭션에 각각 알맞는 상태에 사용을 하면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일단은 애쉬들을 특정 환경에서는 제공하다 보니까 과거에 안 되었던 그런 이슈들을 제거하고 그냥 애쉬들을 제공하는 DB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이제 이 VP 그 유가바이트의 VP는 지금 시대가 이 르네상스다. 이 모던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는 이 빌트인 세 가지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르네상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논문들은 구글에서 발표한 스패너와 퍼콜레이터 그리고 예일에서 발표한 켈빈이라는 논문 보시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간단한 표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애시드가 더 많이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가바이트
다닐 때 쓴 글이다 보니까 유가바이트가 굉장히 좋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6가지의 시드,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지션에 대한 시드를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제 연구랑도 너무 잘 맞는 이야기라 약간 이 글을 봤을 때 약간 이거 신이 좀 저한테 점지해 준 건가? 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봤고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디스트리뷰티드 애시드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단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 코디네이터 아키텍처는 2PC를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좀 느꼈고요. 이 2PC DL 제가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주장을 하려면 아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그 원문을 제가 참고하라고 했던 그런 확실하게 검증하는 로직이 그리고 확실하게 구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디너프 결국에 버기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페일리어 케이스에 대한 이 플리 테스트를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케이스별로 잘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글을 보면서 약간 회고와 반성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애시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반성까지 할 필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발표 굉장히 잘 글이 들었습니다. 잘 써가지고 반성을 네, 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이 글 써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재규 학생의 경우에는 하는 연구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움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가능한데 중간중간 연구 결과들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웬만하면 블로그는 좀 참고를 할 때 비평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도 미디움 정도면은 많이 정제된 글이 대체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잘 나눠서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거르기 위해서 우리가 피어 리뷰 제도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을 통해서 실린 결과가 좋은 컨퍼런스나 저널에 실리는 이제 논문의 결과고, 네, 근데 그 이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때그때,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내용들을 뭐 논문의 형태라기보다는 좀 더 자기의 주장을 더 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은 건데 두 가지를 좀 잘 나눠서 그러니까 논문의 경우는 그 내용을 100% 믿어도 되거든요. 근데 블로그의 내용에서는 그 내용 중에 좀 실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걸 좀 구분해서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블로그 내용이 훨씬 쉽죠. 그 개념을 이해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초반에 이해하고 그러기에는 블로그 내용이 좀 더 쉽고, 그리고 블로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디움 같은 것들을 보는 게 더 유용하고요. 그리고 확실한 검증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논문을 참고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요 세미나에서는 이제 뭐 이재규 학생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탑 컨퍼런스 수준의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는 게 여러분들의 스탠다드를 그 수준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장려를 하고, 네, 네, 그리고 네, 그 내용 중에 그 앞에서 이제 사실 이제 뭐 NoSQL에서 SCD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전통적인 주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특정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사실 NoSQL에서도 에시드와 같은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NoSQL에서 에시드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보다는 그 네, NoSQL에서도 에시드가 지원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앞에도 중간중간 얘기 나왔듯이 옵티미스틱한 가정 하에서 동작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시스템을 뜯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에시드를, 이런 트랜잭션을 완전하게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그 어떤 뱅킹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뱅킹 트랜잭션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내가 수업 시간에 특히 예로 많이 드는 게 어, 그 계좌이체를 하는데, 계좌이체는 실제로 SQL로 따지면 오퍼레이션 상으로는 두 가지의 오퍼레이션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의 계좌이체라는 트랜잭션은 음, 출금을 하고 다른 쪽에 입금을 하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오퍼레이션처럼 움직여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돼요. 네, 왜냐면 개별적인 오퍼레이션이니까 첫 번째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두 번째 오퍼레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시스템은 언제든지 페일리어가 날 수 있고, 네, 그리고 수많은 뱅킹 트랜잭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순간 페일리어가 나면은 그 중에 어떤 트랜잭션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애토미스티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를 상정하면 쉽게 그렇게 얘기를 못 하죠. NoSQL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실상 뜯어보면 그 에시드를 애토믹한 수준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시드의 어떤 특정 부분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어,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옵티미스틱하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미래 어떤 시점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뱅킹 어카운트 같은 데는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로 못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여전히. 네, 그렇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까 SD를 그렇게 그 수준으로 지원하려면은 애토미스트를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토콜로는 시간이 너무 느려지는, 특히나 이제 네, 분산 환경으로 갔을 때, 아까 2PC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네, 분산 환경으로 가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돼버리는, 아예. 너무, 그러니까 애토미스트 만족되더라도 너무 느려지니까 아예 서비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에스케일이 뭐 매직과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애토미스티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완화시킨 거예요. 아까 같이. 완화시키고 그런 트랜잭션의 개념을 좀 더 차별화해서 좀 스케일러블하게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뭐 NoSQL에서 트랜잭션 지원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그 가능한 수준이 얼마이냐는 이제 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그 트랜잭션 개념과 정말 1대1로 매칭해 가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을 100%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oSQL에서 그런 필요가 점점 생겨나고 있고, 누군가 만약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의 그런 애토미시티를 만족시키기 위한 뭔가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뭐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뭐 획기적인 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네, 중간 어딘가에서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그 실제 트랜잭션이 어느 정도 수준을 필요하냐, 애플리케이션의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의 트랜잭션을 지원해주고 또 그 수준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 형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세분화가 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여전히 뭐 그런 상황 중에 있고, 또 각자의 진영에서는 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이재 네, 교수 아까 그 2PC 있던 그 슬라이드, 여기 요 전에 여기요? 예, 예.
네, 여기서 이거는 이제 뭐 연구적으로 우리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면 되겠지만 우리 제안하는 요 프로토콜이 2PCDL이 투 페이즈 커밋을 만족하느냐 프로토콜을 지금 만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그거를 좀 설명 아키텍처가 내지는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네. 존재를 하고요. 그 음, 코디네이터가 트랜잭션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곳에서 여러 노드들에게 뭐 분산 워커들이겠죠. 분산 워커들에게 이 아이솔레이션 떠나서 비주에이팅을 하면서 너 준비됐니 안 됐니부터 시작을 해서 커밋을 할까 말까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말씀해 음. 주신 대로 2PC를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명을 하는 음.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이제 2PC에서의 각 프로토콜에서의 구성 요소가 2PC DL에서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를 매핑을 시켜서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거든요. 네. 네, 다른 학생들 질문해 주세요.